동적교획법의 두 번째 예제로 연속 행렬 곱셈의 최소 곱셈 횟수로 곱셈을 하는 그런 방법을 찾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행렬 곱셈이라는 것은 행렬이 여러 개가 이렇게 연속으로 이렇게 곱해진다는 거죠. 이 연속으로 이렇게 곱해질 때 어떻게 곱하면 곱셈의 횟수가 더 적어지느냐, 최소 곱셈 횟수를 갖는 곱셈의 조합, 요걸 이제 찾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 A, B, C, D 4개의 행렬을 곱할 때 A, B 행렬을 곱한 다음에 C, D 행렬을 곱하고 그 결과에다가 그 결과를 서로 곱하는 이 경우하고 A 행렬에다가 B, C, D 행렬을 곱해서 이 곱한 결과에다가 A를 곱하는 이 경우 행렬 곱의 결과는 똑같습니다. 행렬 곱의 결과는 똑같은데 이 두 가지 경우가 곱셈하는 데 들어가는 횟수, 곱셈의 횟수, 연산의 횟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어떤 조합으로 이 행렬을 곱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문제를 연속 행렬 곱셈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연속된 행렬들을 곱셈을 하는데 이 곱셈을 하는데 필요한 이 원소들끼리의 행렬의 원소들끼리의 곱셈의 횟수를 최소로 하는 그런 조합, 그런 연산의 순서를 찾는 행렬의 곱셈의 방법을 찾는 문제, 이게 연속 행렬 곱셈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행렬이 행이 10이고 열이 20, 10 바이 20의 행렬이고요. B는 20 바이 5 행렬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요 A 행렬하고 B 행렬하고 두 개를 곱하면 여기다 그림을 그릴까요? 행이 10개고 열이 20개인 행렬하고 행이 20이고 열이 5인 요 두 행렬을 곱해서 결과 행렬은 여기 있는 행의 개수하고 10, 여기 있는 열의 개수하고 똑같은 요 행렬이 나옵니다. 그죠? 행렬 곱셈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우셨겠지만 요 행에 있는 모든 연소와 이 열에 있는 모든 원소는 개수가 같죠? 예, 여기 한 행에 20개고 여기는 한 열이 20개죠. 요 각각의 위치에 대응되는 원소들을 쭉 곱해서 합을 구하면 여기에 있는 원소 값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행에 대해서 그 다음 열을 이렇게 쭉 곱하면 여기 열이 구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한 행을 다 구하려면 이 결과 한 행을 구하려면 이 20번의 곱셈을 5번을 해줘야 이 한 행이 나옵니다. 이 행을 몇 개를 해야 돼요? 10개의 행을 해야 되죠. 그래서 10 곱하기 20 곱하기 5 요게 이 두 행렬의 곱셈의 연산의 횟수입니다. 원소들을 곱하는 곱셈의 횟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10 바이 20 행렬하고 20 바이 5 행렬을 곱한다 치면 이 여기에 들어가는 원소들의 곱셈의 횟수는 여기 있는 행하고 여기 있는 열하고 곱한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같으니까 여기 있는 열을 곱하면 요 세 개를 곱한 것이 두 행렬의 곱셈의 결과입니다. 그죠? 예, 10 바이 20 행렬하고 20 바이 5 행렬하고 곱하면 앞에 있는 행, 뒤에 있는 열, 요 행과 열을 갖는 요 결과 행이 나오고 요것을 계산할 때 연산의 횟수는 예, 여기 지금 10 곱하기 20 곱하기 5 요게 이 행렬을 구하는데 이 각각의 원소들을 곱하는 곱셈의 횟수가 나옵니다. 요게 이제 행렬 두 개를 곱하는 경우의 횟수죠.
만약에 행렬 3개를 곱한다고 치면 이 연속된 행렬의 곱셈을 이제 어떻게 최소의 원소들의 곱셈 횟수로 구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이제 주어진 문제인데, 이 연속된 행렬을 곱할 때는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A, B, C 이렇게 3개를 곱할 때는 A, B를 곱한 다음에 그 결과에다가 C를 곱해도 되고요. B, C를 곱한 다음에 그 결과에다가 A를 곱해도 됩니다. 그럼 어떻게 곱하든지 결과는 똑같습니다. A, B를 먼저 곱하든지 B, C를 먼저 곱하든지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곱하는 경우와 이렇게 곱하는 경우와 원소의 곱셈의 횟수가 달라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A가 10/20의 행렬이고 B가 20/5의 행렬이고 C가 5/15의 행렬이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만약에 앞에 가서 요 AB를 먼저 곱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곱셈의 횟수가 어떻게 되죠? 10 곱하기 20 곱하기 5, 그러면 이게 200이고 1000이네요. 1000의 곱셈의 횟수가 나오고요. 만약에 BC를 곱한다 라고 하면 이 BC를 곱하는 연산의 횟수는 20 곱하기 5 곱하기 15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요거는 20 곱하기 5 곱하기 15니까 요거는 1500이 나오네요. 그죠? 자, 그래서 만약에 AB를 먼저 곱했다라고 그러면 AB를 곱하는 데는 1000이라는 곱셈의 횟수가 필요하죠. 거기에 이제 C를 곱하게 되면 다시 10 곱하기 5 곱하기 15, 이게 750인가요? 예, 750번의 횟수가 필요하니까 요걸 구하는데 1000, 요걸 곱하는데 750 해서 1000 더하기 750에서 1750 횟수의 원소들의 곱셈이 필요합니다. 요거는 AB를 먼저 곱하고 그 결과에다가 C를 곱했을 때죠. 그런데 만약에 BC를 먼저 곱했다고 그러면 BC를 계산하는 데는 아까 구했죠. 20 곱하기 5 곱하기 15에서 1500번의 곱셈이 필요하고요. 이걸 곱하는 데는 20 곱하기 10 곱하기 20 곱하기 15, 10 곱하기 20 곱하기 15에서 3000번의 곱셈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개를 다 더하면 이걸 계산하기 위한 1500, 이 두 개를 계산하기 위한 3000 하게 되면 합이 4500이죠. 아까 앞에는 1750, 뒤는 4500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서로 이 세 개를 곱했느냐에 따라서 원소의 곱셈의 횟수가 달라집니다. 이게 이제 연속된 여러 행렬을 곱할 때 이 결합법칙 때문에 어느 것을 먼저 하고 어느 것을 나중에 곱했느냐에 따라서 연산의 횟수가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런데 요 곱셈을 할 때 보시면 이 ABC를 곱한다 라고 했을 때 요 곱셈의 순서를 그대로 유지해 줘야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ABC를 곱하는데 예를 들어서 AC를 먼저 곱하고 그 결과에다가 B를 곱하면 여기 나오는 결과와 여기 나오는 결과는 서로 다릅니다. 서로 다른 행렬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곱셈의 순서는 유지해 줘야 됩니다. 요걸 먼저 계산하고 요걸 나중에 하든지, 아니면 요걸 먼저 계산하고 요걸 나중에 하든지 요 ABC의 순서는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보시면 A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D 곱하기 E 5개를 곱하는데 요 순서, 요 곱셈의 순서는 유지돼야지 AC를 먼저 수행을 한다든가 AD를 먼저 수행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행렬의 순서는 지켜줘야만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최소의 원소들의 곱셈 횟수를 갖는 계산 순서를 찾을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동적 계획법을 가지고 한번 그 최소 연산 횟수를 갖는 곱셈의 순서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동적 계획법은 부분 문제를 이용해서
더 상위의 더 큰 문제에 대한 답을 찾잖아요. 그래서 이 행렬의 곱셈에 우리가 부분 문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간단히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은 A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D 이 5개로 이루어져 있는 이 곱셈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부분 문제에 대한 답을 이용해서 이걸 구하는 동적 계획법을 하려고 하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생각하고, 우선 부분 문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자, 부분 문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행렬 하나짜리 있는 경우를 쭉 부분 문제로 놓고, 그 다음에 둘씩 곱셈을 하는 부분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둘씩 곱셈을 하는 것은 이 곱셈의 순서는 유지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둘씩 곱하는 이 부분 문제는 AB를 곱하고 BC를 곱하고 CD를 곱하고 D를 곱하고 이렇게 둘씩 한번 부분 문제를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나중에 이제 이걸 조합해서 더 상위의 문제를 만들려고 하면, 이 둘을 곱해서 더 상위의 문제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이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겹치게 A, B, B, C, C, D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A, B, C, D 이렇게만 있었으면 이 A, B, C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겹치게 부분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두 개를 곱하는 부분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본 거죠. 그 다음에 세 개의 곱셈의 부분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A, B, C, B, C, D, C, D, E. 네 개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A, B, C, D, B, C, D, E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다섯 개는 이제 요거 하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부분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 문제의 크기가 하나짜리인 것, 요거는 사실은 이제 이 행렬이 따로따로 있는 경우인데, 요 하나짜리인 경우는 부분 문제 개수가 5개가 나오겠죠. 행렬이 5개다 그러면 5개가 나오겠죠. 만약에 요 곱셈에 두 개씩 이루어져 있는 요런 이제 그 부분 문제를 만들겠다. 그럼 부분 문제의 크기, 즉 이 곱셈에 들어가 있는 행렬의 개수, 요걸 이제 부분 문제의 크기라고 하게 되면, 크기가 2인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부분 문제의 개수가 4개가 됩니다. 우리 행렬의 개수를 n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분 문제 크기가 1이면 부분 문제 개수는 n개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부분 문제의 크기가 2면 요거는 n-1, 요거는 n-2 이런 식의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1개가 남는 이런 식의 이제 부분 문제 개수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부분 문제의 크기를 이제 요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이제 이렇게 부분 문제를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이 부분 문제들을 이용을 해서 점점 더 큰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는 방법으로 동적 계획법을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 알고리즘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좀 복잡한데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알고리즘의 입력은 행렬이 A1부터 AN까지의 곱셈으로 n개의 행렬의 곱셈이 입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입력이 n개의 행렬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행렬의 행과 열의 값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D의 0 곱하기 D의 1, 요거는 D의 1 곱하기 D의 2, 요거는 D의 2 곱하기 D의 3 이런 식으로, 요거는 그럼 뭐가 되겠어요? D의 n-1 곱하기 D의 n, 요 행과 열을 갖는 행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은 뭐냐 하면, 이 행렬의 곱셈에 필요한 원소의 최소 곱셈 횟수가 계산이 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알고리즘에 보시게 되면 이 곱셈의 횟수가 C라는 행렬에 C라고 하는 배열에 저장이 되도록 그렇게 알고리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행렬에 그 곱셈을 할 때 필요한 원소들의 곱셈의 횟수인데 곱셈의 최소 횟수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이 1번과 2번은 이 최소 곱셈의 횟수를 저장하고 있는 이 C라고 하는 배열을 초기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전체 행렬이 지금 n개가 A1부터 AN까지 n개가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에 C의 ii를 0으로 지금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요 지금 i와 j가 같으니까 결국 ai 곱하기 ai 이런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ai 곱하기 ai는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 자기 자신이니까 결국은 이제 a1에 대한 a1과 a1을 곱하는 거니까 a1, a2와 a2를 곱하니까 a2. 요 자기 자신끼리는 곱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요 i와 i가 여기 행과 열이 같은 요거를 이제 0이라고 해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 곳을 곱하는 데 드는 곱셈의 횟수는 0이다. 그 자기 자신끼리의 곱은 할 필요가 없으니까 곱셈의 횟수가 0이다. 이렇게 이제 초기화 해 놨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3번부터 반복문이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L이 1부터 n-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L은 뭐냐 하면 부분 문제의 크기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앞에 있는 요 아까 예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있던 예제에 우리가 부분 문제를 우리가 만약에 행렬이 5개가 있다고 치면 부분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만들어 볼 수 있느냐 하면 그 부분 문제의 크기가 1인 것, 2인 것, 3인 것 이런 부분 문제를 만들어 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요 1인 게 아까 CII를 0으로 만드는 그 하나만 있을 때는 곱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초기화 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부분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부분 문제로 해서 부분 문제의 그 개수가 행렬에 곱하는 개수가 2개인 것, 3개인 것, 4개인 것 이런 부분 문제를 만들 수 있죠. 요거를 이제 L이라고 하는 변수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 L이 1, 2, 3, 4 이렇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L을 2라고 하면 좋겠는데 앞에 그림하고 일치가 되는데 이 L의 값을 2부터 n까지 이렇게 하지 않고 1부터 n-1까지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자, 알고리즘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L이 1부터 n-1까지 그 L이 1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2개짜리 행렬의 곱이다 이런 뜻이고요. L이 2다라고 하는 것은 3개짜리의 부분 문제, 3개짜리의 곱이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n-1이 된다라고 그러면 n개 전체 1a1부터 an까지의 이제 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L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쭉 반복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i가 1부터 n-1까지 반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냐 하면 요 i는 부분 문제들을 계산하는 게 이제 요 i가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예제에서 놓고 보면 여기서 L이 이 부분 문제에 들어가는 배열의 그 행렬의 크기다, 개수다라고 얘기했고요. 만약에 2개짜리 부분 문제면 이 2개짜리 부분 문제가 몇 개 있어요? 4개가 있죠. 3개짜리 부분 문제는 3개, 4개짜리 부분 문제는 2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2개짜리는 n-1개가 있고요. 그 3개짜리는 그 L 입장에서 놓고 보면 L이 1인 경우에는 4개가 있고요. L이 2인 경우에는 3개가 있죠. 그 다시 말하면 n에서 L을 빼주면
n에서 l을 빼주면 이때의 그 부분 문제를 이루는 부분 문제의 개수가 나옵니다. 그죠? 요걸 이제 i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어요. i는 여기서부터 하나, 둘 해가지고 몇 개 있어요? n-1개. 자, 여기서는 i가 하나, 둘 해가지고 n-2. 요 개수만큼 있는 거죠. n-l만큼 존재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i가 1부터 n-l개 에 대해서 반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l개의 문제 크기를 갖는 l개의 그 원소들을 곱하는 그 문제가 몇 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i가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 i에 대해서 요 j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만약에 두 개였다라고 그러면 A1하고 A2를 곱해야 되고, 만약에 i가 2면 A3를 곱해야 되고, i가 3이면 A4를 곱해야 되겠죠. 만약에 부분 문제의 개수가 두 개면 L이 1이라는 얘기는 그 행렬의 개수가 두 개라는 뜻이고, L이 2면 세 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L이 2면 3개를 곱하는 거니까 A1 곱하기 A2 곱하기 A3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A가 2면 A3, A4 이렇게 3개씩 곱해지겠죠. 이 곱해지는 개수를 나타내는 것이 요 J입니다. 그 J는 I에다가 요 L이 부분 문제의 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 I에다가 요걸 더해주면 A에서 I가 1이다 그러면 부분 문제 L이 1이다. 1이라는 건 사실은 두 개라는 뜻인데 1을 더해주면 2가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i가 2면 1을 더해주면 3이 되겠죠. 그래서 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i부터 j까지의 곱을 얘기합니다. ai부터 aj까지의 곱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몇 개가 있느냐면 l 플러스 한 개가 있는 거죠. 행렬이. 그래서 이제 이 l이 여기에 있는 그 곱해지는 행렬의 개수고, i는 요 개수의 문제가 부분 문제가 몇 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곱의 최소 개수를 구하는 거죠. 요 부분 문제들의 최소 개수를 구하는 거죠. 그 최소 개수를 구하는 부분이 지금 6부터 요 10까지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요 L과 I와 J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는 의미에서 뒤에 있는 그 설명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알고리즘에서 계산하는 값이 뭐냐 하면 이 C라고 하는 행렬입니다. 이 C라고 하는 행렬이 가지고 있는 값이 뭐냐 하면 행렬을 곱하는 이 행렬을 곱하는 경우에 원소들의 곱셈의 최소 횟수가 되는 거죠. 그 횟수 값을 여기 C라고 하는 이 행렬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앞에 알고리즘에서 L이 1인 경우, 2인 경우 해가지고 n-1인 경우 이렇게 쭉 반복을 했죠. 이 L이 1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두 개의 행렬의 곱이에요. L이 2라는 얘기는 3개 행렬의 곱이고, L이 3이라는 얘기는 4개 행렬의 곱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알고리즘 보시게 되면 이 L은 지금 문제의 부분 문제의 그 크기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아래 4번부터 보면 이제 i가 1부터 n-1까지 n-l까지 반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i가 요겁니다. i가 1부터 시작해서 2 해가지고는 n-1까지, l이 1인 경우에는 n-l까지니까 요 각각의 행위에 대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j는 뭐냐 하면 i 플러스 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l이 1이면 i가 1이면 1, 2
요 부분이죠. i가 2면 1을 더하면 3이 되죠. 3이면 4, 요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요 지금 이제 쉐이드가 쳐져 있는 요 부분에 대한 값을 차례차례 계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요 부분입니다. 자, 알고리즘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i가 요렇게 지금 이제 반복하면서 i가 1일 때, 2일 때 해가지고 n-1일 때 해서 이 ci 값을 지금 cij 값을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요 cij는 바로 요 위치들입니다. 요걸 어떻게 계산하느냐라고 하는 계산 내용은 여기 지금 이제 6번부터 여기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일단 좀 복잡하니까 보류를 해 놓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요렇게 계산을 쭉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면 이제 이 반복이 이제 끝난 거예요. 이 i의 반복이 끝난 거예요. 반복이 끝나면 위로 올라가서 l을 일정화시키면서 다음 반복을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여기입니다. l이 2가 되면 i 값은 1부터 n-l이니까 n-2까지 여기까지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i가 1일 때 j는 i 플러스 l인데 이번에 l이 2예요. 그러니까 i가 1이면 1, 3이에요. i가 2면 2, 4고 3이면 3, 5고 바로 요 쉐이드가 되어 있는 요 부분이 l이 2일 때에 요 ij 값들이 이제 계산되는 요 부분입니다. 아까 알고리즘으로 올라가 보면 l이 2일 때에 요 부분, l이 2일 때의 요 부분이 여기 지금 쉐이드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l이 3일 때는 요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 l이 4일 때는 요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 l이 5가 이제 n이 5니까 5일 때는 요 부분이 이제 계산이 돼서 여기에 최종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A1부터 AN까지의 곱을 했을 때의 최소 곱셈의 개수가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요 각각의 쉐이드가 쳐져 있는 요 부분을 계산할 때 계산을 할 때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최소의 곱셈의 개수를 여기서 이제 찾아줘야 되잖아요. 그 최소의 곱셈의 개수를 찾는 부분이 어디냐면 알고리즘에 가보시게 되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계산되는가 하는 것은 다음번 영상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